부처님 무술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부처님 무술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 주먹 합니다. 부처님만 잘한 게 아니고 공자도 무술을 잘했어요. 저 시절에는 전쟁이 붙잖아요. 이웃나라하고 전쟁이 붙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귀족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터로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귀족만 전쟁터에 나가고 일반 평민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만 죽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귀족만 죽어.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게 그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모든 이렇게 갑옷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말. 옛날에는 전차전이에요. 전차전이에요. 전차가 뭐냐면 배너나 글래디에이터나 이런 거 보시면 여기 말. 그래서 여기 마부가 있고 여기에 귀족이 탑니다. 그래서 전차로다가 쫙 몰고 가면서 뒤에서 활을 쏘는, 이게 예전 전쟁 양상이에요. 이게 언제까지냐면 한 2300년 전까지 저런 식의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천승제후, 천대의 전차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제후라고 하고, 만승천자, 10,000대 정도가 있어야 쉽게 말해서 황제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뭐랄까 국방 규모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전차 전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저기에 귀족들을 이끌고 쫙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만 나오니까 그 귀족을 이끌 수 있는 리더는 누구냐면 왕 아니면 왕자예요. 이제 왕이 보통 하는 게 정상이고, 왕이 이제 연세가 많으면 나이가 이제 있어서, 예전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장기판입니다. 장기판. 왕 죽으면 끝이에요. 차가 살아있어도, 뭐 양차가 다 살아있어도 상장 외통에 왕 죽으면 끝이에요. 왕만 잡으면 끝이에요. 근데 왕이 좀 나이가 많어. 저처럼 이렇게 상태가 좀 빈약해. 근데 귀족들 끌고 나가서 맨 앞에 나가니까 화살을 맞을 확률이 더 커. 근데 왕이 이렇게 하고 어찌리 하다가 훅 빠져 죽었어. 전쟁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왕자가 끌고 나가요. 젊은 사람이. 이해가 되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술을 배워야죠. 무술을 배워야죠. 그래서 부처님만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예전에 중국도 부처님 당대 그 시절에는 다 저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공자는 육례를 가리켰다 이렇게 나와요. 공자가 중국 사립학교의 시조입니다. 사립학교라기보다는 학원가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리킨 게 예악사어서수라고 하는 육례예요. 예는 예의 차리는 거. 예의가 뭐가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외교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예의, 뭐 안 그러면 뭐 부부간의 예의, 이게 아니고 예의를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게 음악, 악기 연주. 이게 귀족들의 대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평민들은 악기를 배우지 않지만 지금도 집안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 어렸을 때 악기 같은 걸 좀 배워요. 배워요. 그래서 이게 문화교육이라고, 문화교육. 그리고 그들끼리 대화하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전혀 모르면 대화에서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는 활쏘기. 왜? 저기서 뒤에서 이제 활로 당기는 거기 때문에 활쏘기. 어는 전차 몰기예요. 말 몰기. 그러니까 말 타기가 아니고 저 전차 몰기예요. 전차 몰기. 왜? 앞에 마부가 서기 때문에 마부가 상대적으로 화살에 맞아서 죽을 확률이 커요. 화살에 맞아서 꼬꾸라진다고. 그러면 뒤에 있는 귀족이라도 이거를 잡아야죠. 그래서 서는 글쓰기. 이게 외교문서라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는 세마기. 수학, 계산. 그런 게 아무래도 다 어떻게 보면 교양인, 그 당시 교양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도 활 같은 거 잘 쐈죠. 잘 쐈어요. 저게 기본, 그 당시에 어떤 귀족들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화살은 귀신도 잡아요. 귀신도 잡아. 귀신도 죽일 수 있다니까. 실제로 이 화살 만들 때 보면 화살 맨 앞쪽에다가 뭘 이렇게 바르게 돼 있냐면 나무 껍질을 이렇게 한번 도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개수나무 껍질을 이렇게 도포를 해요.
개수나무가 빨개서 귀신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삿된 게 아마 들어오지 못해서 정확하게 내가 조준한 데를 조지겠다.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수나무도 그렇고 주사 아십니까? 부적 같은 거 쓸 때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불을 상징하는 거고 귀신을 쫓아요. 그래서 우물가에 개수나무 그런 거 몰라? 우물가에 개수나무 심는 거 몰라? 옛날에? 그래요. 앵두나무는 예전에 공동우물을 쓸 때는 아니 이게 왜 모르지? 이게 어른이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옛날 풍습. 공동우물을 사용할 때는 이게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물 관리가 조금만 잘못돼 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을 전체가 이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그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삿된 것 아니면 귀신이 거기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개수나무를 여기다가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동네가 굉장히 부자면 우물에다가 주사를 묻어요. 그래서 아예 물속에서도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아무 삿된 것들이 못 들어오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른이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수나무 얘기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달에까지 가는 거예요. 달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달에서 그 떡방아가 아니고, 내가 이런 진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꼭 이게 불교인들은 불교만 모르는 건 아니에요. 민간 풍속 뭐 이런 것도 그냥 던지면 다 몰라. 그게 떡방앗간이 아니고 그게 떡이 아니고 그게 단약을 만드는 거예요. 신선되는 단약. 네, 신선되는 단약. 그래서 그 먹으면 이제 불사약을 만드는 거예요. 걔가. 네, 원래는 그게 두꺼비거든. 불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 불교 전승에 달에 토끼 산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교 시대부터 토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원래 두꺼비예요. 두꺼비. 네, 두꺼비가 원형이고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 고구려 고분벽화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거든요. 중국 거랑 같이 해서. 그런데 거기 보면 시대에 따라서 앞쪽에는 달에 두꺼비가 이렇게 묘사가 돼 있고 뒤쪽으로 오면 토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불교가 언제부터 고구려에서 영향력을 이제 떨치기 시작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는 이런 얘기가 사실 뒤에 진기한 스토리 있어요. 회남자나 안 그러면 산해경에 나오는 진기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마치 헤라클레스보다도 더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거 할 수가 없어. 다 할 수가 없어.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부처님 얘기로 다시 집중해서 무술 교육을 부처님이 받아서 무술 대회에서 나중에 1등을 합니다. 그게 각술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술쟁원. 그래서 무술을 겨뤄서 혼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혼인 풍습에 그거는 훨씬 뒤에도 나오는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 훨씬 뒤에도 나오는 거예요. 귀족들 풍습에 있는 거예요. 한 명의 여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청혼했을 때 그 경쟁자들이 무술을 해서 1등이, 시합을 해서 1등이 그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배점이 제일 큰 게 무술이에요. 공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힘센 게 좋은 거예요. 힘센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학, 무술, 통치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술이에요. 왜? 어학 잘한다고 해서 외교관계 잘 맺었어.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끝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고대로 갈수록 훨씬 중요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봤잖아요. 걸프전 뭐 이런 거 봤었잖아요. 쿠웨이트가 이라크보다 훨씬 잘 살았어. 하지만 그냥 한 방이잖아. 스위스도 그랬잖아요. 히틀러한테 밀릴 때 보면 스위스도 뭐 중립국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 방에 밀고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나라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써요.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때 한번 뒤지가 당한 뒤로 교훈을 얻었지. 중립국이라고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술 배점이 제일 커요. 거기서 1등 했어요. 부처님이.
그것도 진짜 징계한데. 진짜 말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네. 나 죽겠네.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 이게, 붓다로도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조명하기 전에. 예전에 대만에 그 명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이민수라고 하는 작가가 글을 이렇게 연재를 했는데 그게 20몇 년을 연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다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결론을 못 보고 죽어. 그 소설이 너무 재밌어. 족상객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되다가 몇 권 번역되다가 이제 너무 길어서 이제 망했는데 그런 거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격가지가 가니까 계속 그냥 갈게요. 그래서 무술에서 뭐 배우냐면 이 어른이 뭐 배우냐면 활쏘기, 그 다음에 전차 몰기, 그 다음에 씨름이에요. 씨름은 이제 맨손 경기. 그래서 전차에서 떨어졌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주된 무기가 활이었기 때문에 칼싸움이 아니고 활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맨손 경기로 붙는 거예요. 이게 전차가 이제 화살을 맞아가지고 마부가 절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저 전차가 예전에 맨바닥에 이렇게 쉽게 말해서 흙바닥 같은 데를 막 이렇게 몇 마리 끌면서 쫙 질주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뒤집어져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 떨어진 상황에서 활 쏘던 사람들끼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무게중심에서 딱 이렇게 제압하는 그 씨름이에요. 씨름이에요. 그래서 씨름 뭐 이런 거 굉장히 잘하셨다 해요. 그래서 1등 출신입니다. 1등 출신. 그리고 그때 보면 야쇼다라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 나중에 이제 부인이 되는 그 양반이 이웃나라 선가광의 공주예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이렇게 인물도 좋고 뭐 이렇게 덕으로 이렇게 이름이 났대. 젊은데. 그래서 스토리는 그래요. 스토리는. 그래서 이웃나라 왕자들이 이렇게 청혼, 그러니까 아버지가 청혼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가 청혼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누구한테 공주를 누구만 시집을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대요. 한쪽에 보내주면 다른 쪽에서 나를 별로 안 좋게 여겼구나 네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성가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 결혼이라는 걸 했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신청하면 그 사람들끼리 해서 시합을 해서 그냥 1등에게 무조건 시집을 보내주겠다. 복불복에 이제 능력 없는 놈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500명이 지원을 했대. 왜? 여러분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지. 500명이 지원을 했대. 그게 허수가 있어서 그래요. 허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 대학 입시 한참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지만, 뭐 하면 뭐 10몇 대 1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다 되려고 온 사람 아니에요. 허수 많아요. 그냥 한번 이렇게, 마라톤도 마찬가지지? 마라톤 뛸 때 내가 꼭 1등 할 거야. 이렇게 뛰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다 그냥 완주가 목적이야.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서 1등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야쇼다라랑 이제 결혼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1등을 하고, 그때 제바달다가 2등이에요. 아니, 난타가 2등이다. 난타가 2등, 제바달다가 뭐 3등,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사연들이 있어요. 1등 한 사람은 코끼리에 태워서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쉽게 말해 금이 환영? 코끼리를. 그래서 코끼리를 태워서 이제 딱 하려고, 코끼리를 이렇게 딱 가는데, 그게 이제 제바달다가 뿔이 나가지고 그 코끼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바달다도 힘이 세가지고, 이건 그냥 전설적인 얘기예요. 코끼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자기가 나가다가, 성문에서 나가다가 큰 코끼리로, 이제 의장용 코끼리니까 큰 코끼리로 탁 단장을 해가지고 오는 걸 보고 짜증이 나가지고 주먹으로 코끼리 머리를 딱 때렸대. 딱. 코끼리가 죽었대.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꽁알 주먹을 썼구나. 그게 이제 그만큼 세다는 얘기에, 그 당시 이제 그렇게 센 사람이었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문에서 코끼리가 죽으니까 성문이 길이 막혀가지고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그래서 난타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길이 막혀서 진화를 못 가겠네. 어떤 놈이 이렇게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성문을 막았어. 그리고 딱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코끼리 꼬리를 대갖고 이렇게 당겨놓고 갔대. 이게 힘이 이제 얼마나 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2, 3등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1, 2, 3등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등도 코끼리를 한 방에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딱 나오시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코끼리가 죽어 있는데 이게 썩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위험할 것 같아. 이걸 안 치우면 되게 재밌다. 그거를 부처님이 발로 차는데 진짜 발로 찬 게 아니고 애기 발가락으로 이렇게 톡 찼대. 그랬더니 코끼리가 날아가고 떨어지는데 죽은 코끼리가 떨어지는데 연못이 패였대. 운석 떨어지듯이 하고 연못이 패였대. 아니 이제 나중에 이제 붙는 이야기일 거예요. 붙는 이야기. 근데 부처님이 1등한 거는 맞아요. 1등에서 야수자다랑 결혼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무술 대회에서 1등한 게 왜 중요하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체력이 없으면 수행을 깊이 할 수 없어요. 옛날에 그 광고 카피 못 들었어요? 공부는 체력전 이런 광고 카피가 있잖아. 체력이 있어야 공부도 하죠. 진짜예요. 그리고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나중에 뭐 6년 고행도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인류가 시작된 이상 나보다 혹독한 수행을 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다. 그리고 내 이후로도 나같이 이렇게 빡시게 해본 사람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체력이. 네, 그래서 이 양반이 무술대회 1등 출신이어서 저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열은 체력이 그렇게 안 좋았으면 사실 이게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통치술. 조직 관리예요. 조직 관리. 사실은 제가 이게 안 되거든. 저게 안 돼요. 저게. 저거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거하고 조직 관리 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성격이 별로 안 좋아도 기업 운영 같은 거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조직 관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조직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처럼 둘 다 없는 사람도 있죠. 이런 분들은 슬픈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분들은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이게. 그래서 조직 관리 능력이 좋은 사람이 사실 개인기 좋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같은 경우가 12명, 고작 12명 가지고도 그중에 한 명이 배신해서 결국 그게 파토가 나는 거잖아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파토. 이게 친숙하면서 전문 용어 이런 거. 그런데 부처님 같은 경우가 엄청난 조직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고 통신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 조직 관리가 어려웠겠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해내서 엄청난 교단을 계속 이렇게 확대하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국가 경영 조직 관리를 배워서 그래요. 국가를 경영하면 아무리 국가가 작은 나라라도 10,000명 이상 통치 아니면 뭐 10만 명 통치 이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머리를 어렸을 때부터 딱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개인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개인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기를 가지고 크게 키우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이게 완전히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천재방명 뭐 이런 식으로 쓸쓸하게 가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참 아까운 사람이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이 함께 무언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여기예요. 그리고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이런 걸 어렸을 때 배워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한 게 사실은 저예요. 왜? 저게 아니면 사실 견적이 잘 안 나와. 왜 부처님만 저렇게 하실 수 있었지? 왜 다른 성인들은 저게 안 되지? 그러니까 공자나 예수는 왜 그렇게 못했지? 읍시 커서 그래요. 읍시 커서. 그래서 부처님이 있는 집 애입니다. 있는 집 애입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 그 없는 집 애들 그 맘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결이 틀립니다. 결이.
예, 그래서 부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불교가 이렇게 확대되고 당대에 성인들 중에서 당대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람 부처님밖에 없어요. 다 밑에서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어그러그러 이렇게 가다가 그러다가 운때 맞으면 죽고 나서 몇백 년 뒤에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복 있는 것도 좋고 능력 있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부처님 같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핵심 키워드에 이어른이 받았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았으면 당대에 그렇게 크게 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